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토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올해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급히면 2024년도도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우울합니다. 여러분들 다 현실 아시죠? 저는 어제 정말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악마의 소굴에서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 인간들이 악하면 신도 몰아보는 그 정도로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겠죠. 지난번에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 수십만, 백만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계 역사에 복이 들 만큼 사람들이 아주 쫙 모였더라고요. 오늘 아마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한국에 있는 애국 국민들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 주시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방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설마가 정말 진짜로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직무를 정지하고 그 직무를 부총리, 경제기재부 부총리를 최상무 부총리한테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국가에 무슨 이득이 있는지, 왜 이 정치가 이렇게 퇴보하고 정치가 왜 이렇게 꼭 무슨 감정풀이 조폭이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들, 이 나라 이거 이래서 어쩔 겁니까? 정말 이거는 아닌데 걱정합니다. 완전히 정치가 미친 것 같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도무지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내가 여지껏 정치를 보아오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봅니다. 여러분,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치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국가에 국민에 필요한 그런 그 집단입니까? 국회가 필요합니까? 완전히 나라와 국민과 외교, 이 경제 이런 문제 생각지 않고 그냥 미친 기차같이 그냥 달리러 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회권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국무총리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독수 권한대행을 또 탄핵해서 직무정지시켜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최상목 부총리가 하고 나서 부총리 또 탄핵을 시켜요. 뭐 말년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 장관 계속 가면서 이렇게 둘 겁니까? 이젠 아무래도 국민들이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4.19 때 그때는 사실 정치적인 걸 모르고 그때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 거기까지 가서 4.19 집회했어요. 그때는 3.15 부정선거 그 이기붕이가 부정선거 했다는 거. 그쪽에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 그 선거 때 부정선거했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4.19 때 저도 나가봤지만 사실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냥 부정선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학생들이 마산서 학생이 죽었다. 이거 되가냐? 그래가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때 4.19 데모 때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4.19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잘 처리를 했습니다. 아무 출혈 없이 잘 처리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요. 그때보다 더합니다. 그때보다 더해요. 완전히 야당은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아주 망그러지고 망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망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서로 정쟁으로 싸우고 서로 그 양당의 뭐 이 여권 야권이 싸운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가 있죠. 국가는 유지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또 최상목이 이제 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하는데 부총리도 또 탄핵한다 그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조폭 집단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타협을 하면서 어느 데까지 정쟁을 해야죠. 이게 뭡니까? 나라가 망가지든지 뭐든지 뭐 당이 죽든지 말든지 정치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그냥 이재명이 하나 그냥 어떻게 보호자 이재명이 하나 끌자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요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때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양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그 고민하고 고심 속고 그 고뇌 속에서 결정을 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만약 국무총리 내가 권한대행이라면 나도 비상계엄 발동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같이 세계가 다 서로 국민과 국민이 발전되고 국민들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경쟁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는데 말이죠. 이 정치권이 말이죠. 뭘 생산합니까, 저 정치권이? 기업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수출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말이죠.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원 달러가 지금 계속 치솟아서 뭐 1,470원인가까지 올라갔다는데 1,500원대 넘으면요. 이 기업인들의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원자재 값이 얼마씩 더 돈을 내야 됩니까? 우리 그 국가에서. 하여튼 참 해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한독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국민께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드리면서 직무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직무정지 이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이제 복귀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빨리 밤을 새워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한독수 총리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나라 경영을 대통령이 탄핵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잘 영위하고 야당도 좀 정신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이상 폭고, 폭주, 독주는 이제는 삼가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건 나라 정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독수 총리가 정말 이 젠틀맨, 이 양반 같은 분이 이 양반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할 때는 3분의 2, 200석이 넘어야 된다는 그런 학자들이 많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옛날 문건에도 그게 준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200석이 아니고 151석, 150 과반수로 유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야당 투표 100% 참석해서 100% 투표 찍어가지고 192석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과반수로 했기 때문에. 과반수로 안 하고 3분의 2로 하게 되면 200석 넘고 되면 부결된 거예요. 근데 우원식 의장은 과반수가 맞다는 가지고 결정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또 이제 논의가 돼가지고 또 하겠지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권한대행에 대한 그 결정이 권한대행만 할 수 있어요. 그 헌법재판관 그 임명하는 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권한대행이에요. 총리를 결정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권한대행이 아니고 총리를 탄핵했다 그러는데요. 그럼 권한대행의 그 권한은 남아 있는 겁니까? 한독수 총리가 법률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온 거예요. 그러면 권한대행 그 직무가 더 커요. 더 높아. 근데 결정은 권한대행이 해. 총리는 결정 못해. 탄핵 그 헌법재판관 그 임명하는 거 승인하는 거. 근데 권한대행을 탄핵한 게 아니고 총리를 탄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맞아요? 전 100번 이거 이해가 법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원식은요.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중립이 아니고 야당 의원들보다 더합니다. 나 이런 국회의장, 이런 국회, 이런 야당, 또 이런 맥없는 여당, 나는 참 처음 봅니다. 웃어야 되겠어요. 여하튼 이제 최상목 부총리한테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어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만 넘어온 게 아니라
총리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부총리가 총리 직무, 대통령 권한 직무 이걸 다 겸해야 됩니다. 참으로 나라를 하루가 발전하고 세계가 하루가 달라지는 이 세상, 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렇게 하는 이 폭고, 이대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돼요.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외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외교부에서는 이제 지금 최상무 부총리한테 이제 권한대행이 넘어가니까 각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대사들 있잖아요. 대사들한테 설명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외교부 주요 주한 대사의 최상목 체제 설명, 골드버그 대사 긴밀히 소통, 미국 대사.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는 또 각 부처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또 다 이거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었으니 말이죠. 저 최상무를 또 바뀌었으니 말이죠. 지난번에 한독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할 때 그때 12일 전입니다. 12일 만에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된 거예요. 10일 만에 또 대사들은 본국에다 얘기하고 해서 또 이거 바꿔야 돼요. 대사 그 임명 이걸 바꿔야 돼요. 최상목 부총리 대행 체제도 또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발빠르게 대사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 간에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 주요국 주한대사에게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장관은 오늘 27일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를 갖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저음한 양국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금 외교부가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현재 완전히 그냥 죽을 듯이 그냥 주술 듯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이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입을 열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로 2번이나 치렀고 국회의원도 뭐 몇 선 했고 지금 대구시장 하잖아요. 정치계는 올럽니다. 모래시계의 홍준표 검사, 그 당시 검사 홍준표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이 한 걸 들어보십니다. 홍준표 한 권한대행 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양아치 정치다. 그러면서 이재명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 이재명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 양아치 패거리 정치 극치다. 양아치 정치다. 참 정말 이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마음이 같은 것 같아서 말이죠. 완전히 양아치 정치 같지 않아요? 깡패 정치 같지 않아요? 조폭 정치 같지 않아요? 네 이거 말 안 들으면 그냥 탄핵이야. 국가하고 국민들 필요 없어. 나라 외교 안 된다면 몰라. 이거 하려는 거 해. 예? 헌법재판관 임명한 거 임명해. 그러면 그동안에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국회에서.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도요. 마흔역 같은 사람. 이민현이가 인천에서 그때 사건 나고 적에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 예? 지금 현재 헌법재판관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그것도 마음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져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현재 국회에서 못 하는 거는 야당에 있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결정하면 되겠다. 협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쟁의가 일어나고 뭔가는 헌법재판에서 판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중립적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판결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을 갖다 재판관에 갖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합의해서 가져와라. 여야 합의가 안 된다 이거야. 야당이 결정한 거 이대로 받아. 이대로 빨리 임명해.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쪽에 고건총리가 있었잖아요. 고건총리가 직무대행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면서 또 황교안 총리 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야 합의해서 와야 그래 내가 법리와 헌법에 맞는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1월 2일까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근데 야당에서는 이 한덕수 총리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따가서 어제 27일 날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야당 단독으로. 여러분들 이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다. 양아치 패거리 정치다. 이재명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 홍준표 시장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 참 이거를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후퇴하고 이렇게 후진 정치 이런 정말 양아치 홍준표 시장 말만 따라 이런 양아치 하는 정치 이거 지금 시대에 이게 나올 법한 얘기냐. 지금 세계가 인터넷에서 말이죠. 그리고 세계를 지금 현재 다 비행기로 다니면서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빠른 속도로 정보가 교환되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이런 시대, 이런 때 한국 정치가 양아치 패거리 정치냐, 양아치 정치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달러가 원 화폐 가치가
그냥 상승되면요, 이 무역하는데 엄청난 접히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뭐 한간에 말하는 이 사람들은 뭐 일달에 1,500원이 아니라 뭐 1,700원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원래 그 전에 김대중 그 대통령 때 그때 그 YS 대통령 때 IMF가 왔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다음에 돼가지고 그 IMF를 풀어나가는데요. 그쪽에도 원달러가 1,5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500원 금세 넘을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1,470원인가 되는 게 1,480원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1,500원 금세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때 얼마나 그 IMF 할 때 그때 어려웠습니까? 이 화폐 가치 달러의 그 원달러 상승이 그만큼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그 수출 수입이 더 옛날부터 몇 배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더 문제죠.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현재 대행을 맡았는데 지금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또 탄핵을 임명을 안 하면 그대로 이렇게 국회 말 따르지 않으면 또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 망그러집니다. 주식시장 망그러집니다. 우리나라 기업 수출하는 거 망그러집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는 거 다 망그러집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더 어려집니다. IMF 시대는 아마 그만큼 더 그보다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어떤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 건가요? 어찌할 건가요? 이거를 어떻게 해소시키는 건가요? 여하튼 오늘 주말입니다. 날씨도 쌀쌀합니다. 오늘 강화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이 모일지도 모르는데요. 그분들 추운데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저도 오늘 일정이 가능하면 거기에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현재 이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손들을 생각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뭐, 우리야, 뭐, 살아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네가 뭐 몇십 년 삽니까? 여하튼, 우리 자손들이 이 나라, 안정없는 나라에서 살게 하려면 이런 지금 행태는 없는 그 나라가 안정된 그런 시대가 와야 될 거 아니냐 싶은데요. 지금 봐서는 도대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말 보람있게 잘 보내시고 정치권에서 이 브레이크 없는 차가 달리듯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달리듯이 지금 정치가 이대로 계속 가서는 나라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국민 여러분들의 좀 힘도 좀 모아서 나라가 제대로 제자리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아니 범죄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 빨리 재판받고 범죄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거 해결될 거 아닙니까?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해가지고 결정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재판 갖다 몇 개씩 받아보면서 말이죠.
아유, 내가 아주 나 이런 걸 처음 보기 때문에요. 우리 또 성격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얘기처럼 양아치 정치하는 시대입니까? 깡패 정치하는 시대예요? 아유, 너무하고 너무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유, 기운도 떨어지네요. 맥이 풀려요. 권정환TV의 권정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